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처음 사실은 접하는 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했었죠. 1차 함수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더 반복을 좀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를 말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거든. 뭐 x 이퀄 p 이런 식으로, y 이퀄 q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어떤 성질, 느낌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a가 기울기고 우리가 b가 뭐 y절편 이런 거 뭐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x 이퀄 만약에 x 이퀄 3이다 라고 하면 x값 3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x 이퀄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y 이퀄 만약에 뭐 1이다 라고 하면 y값 2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y 이퀄 1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얘네 둘이는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은 x 이퀄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그러면 여기는 두 점을 쌤이 한번 잡아볼게. 이 점하고 이 점을 한번 잡아보면 x의 증가량이 뭐가 되는 거죠? 0이죠. y의 증가량은 요만큼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랬을 때는 x 증가량이 0이고 y 증가량은 어떤 임의의 어떤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0이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거 나중에 이제 고2 가면 이제 무한대라고 해서 공부할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점하고 이 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 증가량이 얼마큼 됩니까? x 증가량이 이만큼 되겠죠. 그쵸? y 증가량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면 뭐 얘는 뭐 k라고 한번 해보면 이 길이를 k분의 0 이렇게 되겠네. 맞죠? 분모가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면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 그래? 0이라고 하죠. 뭐 2분의 0, 3분의 0 그런 거 다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얼마인 것 뿐이야? 0인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존재한다. 기울기가 0으로 존재한다.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가 아닌 나머지 얘네들은 기울기가 뭘로? A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이제 표준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리기 조금 편하게 식을 조금 변형한 거.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퀄 0꼴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갖다가 일반형, 약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같은 경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그렇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로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게 이제 x의 증가량이고요. 이게 이제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몇 변분의 뭐가 되는 거니? 높이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세타 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엉뚱한 값은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정된 어떤 그런 값, 뭐 30도 또는 45도, 60도 이 정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탄젠트 30은 얼마니? 이런 거,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거 세 개를 좀 외워 놓으시면 좀 편해요. 쌤이 중3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30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5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0도에 대한 거, 탄젠트는 뭐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30도, 60도짜리는 1대 루트 3대 2에 뭐를 가지고 있어? 길이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45도는 1대 루트 2가 된다.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선생님은 그냥 표현상, 얘를 그냥 뭐 낮은 산, 얘는 뭐 중간 산, 얘는 높은 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러면 탄젠트 값이라는 거는 루트 3분의 1, 요렇게 하시면 되고, 45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1분의 1, 요렇게 되겠지. 1이겠죠? 60도에 대한 거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보기 문제들은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함수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과 더불어서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뭐 x 이퀄 이렇게 a, y 이퀄 b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뭐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라라고 하면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하고 y절편 체크하시면 됩니다. x절편은 y값이 0일 때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3이라는 정의를 지날 것이고, y절편은 반대로 x값이 0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체크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두 점을 내가 뭐 해놓으면 결정을 해놓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좌표 두 개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체킹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뭐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는 뭐 x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x가 2를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제 이 파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1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공식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y 이퀄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y1 같은 경우는 이항을 시켜서 여기다가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좀 편할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y는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에 쓰시고요. x는 x의 점의 부호 반대, 알겠지? x1, y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하면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오면 되는데, 사실 y도 부호 반대로 오는 거기는 해. 근데 얘가 이제 이항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점을 만약에 주고 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바로 뭘 구하는 거니 얘들아? 이걸 바로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공식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만 구해 놓으면은 그냥 얘하고 똑같이 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만약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하나 조금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알겠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하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것도 공식을 이렇게 이제 암기하지 마시고요. 얘를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뭐 한 점하고 기울기를 알려주는 케이스, 두 점을 알려주는 케이스, 그 다음에 x절하고 y절 알려주는 케이스인데, 이거 두 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점을 이용해서 뭐만 구하면, 기울기만 구하면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x절, y절 주어졌을 때 이거는 조금 알아두면 뭐 도움이 많이 되진 않지만 좀 편리합니다. 실제적으로 x절, y절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x절, y절이 결국에는 뭐야? 두 점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x절은 a, 0이 되는 거고요. y절은 b, 0, b라고 보시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x 증가량 a 분의 y 증가량이니까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 y는 이게 기울기니까 a 분의 마이너스 bx 하시고요. 당연히 이게 기울기고 y절을 내가 b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쓰셔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y는 내가 x절하고 y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x절 분의 y절의 부호 반대 플러스 y절 아이고 x 빼먹었네요. 더하기 y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문제 좀 풀면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자 기울기가 5이고 3,2를 지나는 직방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y는 기울기 해주시고요. 괄호 열고 x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5x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직선 이거하고 기울기가 같다.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2란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는 y는 기울기 쓰시고요. x는 부호 반대로 오시고 y는 그대로 와서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x 기울기가 이거고 y절이 이거다 라는 얘기는 y절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입니다.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 하시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게임은 끝나겠네요. 자 x축에 평행하고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y equal y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x축 y축이 있고요.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x축에 평행하면서 얘를 지나는 거는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 equal 3 x축에 평행하면 y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이다. x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게 x축이니까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어디를 지나? x값을 지나지. 그러니까는 지나는 값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 equal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행하거나 수직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점을 지나냐 x점을 좌표를 지나냐 y좌표를 지나냐에 따라 가지고 x좌표 지나면은 x equal 그 값 y 어떤 점을 지나면은 y equal 그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기울기를 내가 먼저 구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x 증가량이니까 2에서 1 빼니까 1 될 것이고 5에서 3 빼니까 2가 되니까 기울기가 2구나. 둘 중에 뭐 작은 거 쓰면 좋겠지. 그럼 y는 2 하시고요. x-1 더하기 3에서 풀어주시면 게임은 끝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절이고 y절이 4인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절 분의 x 더하기 y절 분의 y는 1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좀 보기가 좀 별로 좋지 않으면 양쪽에다가 4 곱하면은 2x 플러스 4 곱하니까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겠지? 이거를 표준형으로 구하려면은 자 쌤이 아까 말한 거야. y는 x절분의 y절의 부호 반대 x절분의 y절의 뭐라고? 부호 반대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y절이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편하게 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이거까지는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굳이 이러한 꼴로 주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x절이고 이게 뭐라는 얘기야? y절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만약에 2다 라고 하면 이게 x절 이게 y절이 아니에요. 여기가 뭐일 때야? 1일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이렇게 알아듣지? 여기가 반드시 1인 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x절 y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반드시 1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x절은 2가 넘어와서 4, y절은 뭐가 되는 거야? 8. 이게 x절, y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 얘들아? 30도라고 그랬지? 30도는 낮은 산 이거 생각하라고 알겠지?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기울기 m이라는 거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3분의 루트 3 하시고요. 가로 열고 x는 부호 반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정리 한 번만 해볼까요? y는 3분의 루트 3 x 하시고 이렇게 곱하면은 3분의 3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그러면은 1대2 하시고요. 가로 열고 3 여기 3 하시고 마이너스 1 10이니까 얘가 9가 돼서 너는 3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이 친구고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y는 2배,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와서 정리하면은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가 내가 찾는 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3개의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이게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특징이 뭐니 얘들아? 이렇게 당연히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는 얘하고 얘가 같다. 여기는 얘하고 여기는 얘가 같다. 뭐 이런 게 정사각형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A가 0,8입니다. 0,8이면 결론적으로 네가 8이야. 그러면 너도 8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D가 14,1에 그러면 얘가 14,2라는 거는 네가 2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너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14잖아. 그러면 네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러면은 B라는 점은 당연히 여기가 8이니까 8,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라는 좌표는 12,4 12,4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두 점을 내가 알았으니까 뭐 구하고 기울기부터 구해볼까요? 여기서 얘를 빼면 4 되고요. 4에서 8 빼니까는 마이너스 4가 돼서 결론적으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얘 지나면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하시고 x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8x 88이니까 16 해가지고 여기가 뭐니? 마이너스 1 얘는 16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지. 알아들으셨어? 응.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30이라 그랬지? 30이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를 합친 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의 절반인 16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3배니까 16을 갖다가 1과 3으로 나눠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가 4가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 길이가 1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B하고 D를 지난다고 했으니까는 B좌표부터 구해볼까요? 여기는 X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8 될 것이고요.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3에서 4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D좌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에서 12만큼 이렇게 커졌으니까 4, y는 똑같겠죠. 3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을 내가 모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당연히 기울기 구하시고요. 기울기는 4에서 이거 빼니까 12가 되는 거고요. 3에서 얘를 빼니까 4가 돼서 약분하시면
기울기는 3분의 1이면서 여기를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y는 3분의 1에 x-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뭐 곱해주면 편하겠어? 3 곱해주면 편하겠지. 3 곱해준다는 얘기는 여기 3 날라갈 것이고요. 없어지고 여기는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x 마사 9니까 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얘들아 뭐에 맞춰야 되냐면은 상수항이 플러스 5니까 얘가 플러스 5잖아. 그렇지? 그럼 네가 넘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5면 니네가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x 마이너스 3y 더하기 5가 0이 된다 이렇게 될 거니까 a 값은 1이고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정답은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이것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네요. 그쵸? x축하고 만난다는 건 x절편 말하는 거죠. x절편은 y값이 0일 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x가 1이니까 P는 1,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이 Q라는 얘기는 x값이 0일 때 말하는 거다. 그쵸? 우리가 넘어가니까 0,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직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x가 1이니까 1분의 x, x절분의 x, 그 다음에 y절분의 y가 1 이렇게 놓고 양쪽에 4 곱해주시면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구한 직방이 만약에 뭐 y는 블라블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y는 뭐 ax 더하기 b다 해놓고 나서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y는 하시고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x절분의 y절의 부호반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y절이 그대로 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문제에서 이제 뭐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를 제시한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까? 자, 4,-3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y절편에 뭐라고 얘들아? 2배다 라고 얘기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그쵸? 자, x절을 a라고 한번 해보면 y절은 뭐가 된다는 얘기 2배니까 2a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선생님이 얘기했어. x절 분의 y절의 부호반대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a 약분하면은 결국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 하시고요. x 부호 반대니까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대로 오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빼기 3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별거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편해요. x절하고 y절을 알려주면은 x절 분의 y절의 부호 반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되게 간단하고 편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OAB의 외접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중2 때 외심 배웠어, 외심. 외심의 위치 중요합니다. 외심의 위치.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직각삼각형일 때가 중요하지. 그쵸?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빗변에 중점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야 이렇게 길이, 요렇게 길이, 요렇게 길이가 반지름으로 모두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빗변은 중3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 여기는 빗변이 바로 뭐가 되는구나? 지름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내용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2,3이라고 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A, B의 뭐라고 해요? 중점이라고. 중점. 알겠지? 중점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A는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둘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점이니까.
그러면 얘는 4가 된다. 4,0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b는 뭐라고 0, 뭐라고 보면 돼? 6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그럼 x절이 4고 y절이 6이 되는 거니까 m이라는 친구는 바로 누가 돼? 물론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일반형이나 표준형 걸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해. x절분의 y절의 부호 반대이니까는 2분의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고 얘를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y는 y절편이 이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직방이 된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중딩 때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점 세 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AB의 기울어진 정도와 BC의 기울어진 정도가 뭐가 다는 거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뭐 AB의 기울기 구해보시고 BC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그게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K값 구하는 거 이거 그냥 딱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습니다.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얘들아, 점 세 개가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자, 점 두 개가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점 C가 이 AB 선분 위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뭐를 만들어? 삼각형을 무조건 만들겠지. 그치?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C가 AB 선분 위에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라는 말이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말이나 두 개는 똑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값 구하시면 되고 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 위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자, 직선 CD는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니까 CD는 뭔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CD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AB하고 CD는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좌표가 일단 있으니까 좌표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X, Y, X 하시고요. 0,1이니까 여기를 0,1 A 좌표라고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B 좌표는 이 정도로 할게요. 얘를 5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걸 아시겠네. A, B. 됐죠? 그 다음에 C는 루트 3이니까 뭐 1보다 좀 커야 되겠죠? 얘를 뭐 루트 3이라고 하시고요. 3루트 3이니까 뭔가 이 정도 뭐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정도 3루트 3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C라는 점은 여기 위에 있겠다 이런 얘기. 여기 위에 뭔가 C라는 점이 어딘가 있겠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뭔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문제 볼게요. CD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당연히 C가 뭔가 위에 있어야 되고 D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알아들었어? 자, 그런데 AB하고 CD가 같대. 그러니까 AB 길이가 이거라면 CD도 뭔가 얘하고 똑같은 길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거 있네요. AD하고 AD는 D가 뭐 어디 있는지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AD의 기울기하고 BC의 기울기가 뭐냐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뭐 대략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C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D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같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식의 이렇게 약간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고 A, B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 하자는 거야? 같다. 이제 이런 이제 모양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3, P가 될 것이고요. 여기 D가 3루트 3, Q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식 내가 몇 개 세우면 되겠어? 두 개 세우면 되겠지. 그럼 뭐 당연히 첫 번째 아이디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16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6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를 빼면 3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니까 2루트 3이죠. 2루트 3을 빼면은 뭐가 되는 거니? 아니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4, 3, 1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y 값은 p가 q보다 우리가 큰 거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p 빼기 q의 제곱 이렇게 되시고, 참고적으로 p는 q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겠네. 그냥 4가 되겠다. 그치? 쌤이 이런 거 얘기했어요. p 빼기 q의 제곱이 4라는 얘기는 얘를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지. p 빼기 q가 2가 되는 경우, p 빼기 q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그치? 근데 쌤이 여기서 그림에서 이미 p가 q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말이 안 되겠지. 네가 되겠네. 오케이? 여기 그냥 p가 q보다 크니까 빼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첫 번째에서 이러한 식 하나를 내가 뭐 했어? 구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용하지 않았니? 평행이라는 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BC의 기울기하고 AD의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시간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러면 루트 3에서 0 빼니까 루트 3분의 P고 5죠. P-5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죠. 3루트 3에서 0 빼니까 3루트 3분의 Q에서 1 빼니까 Q-1 될 것이고, 약분하시면 여기는 1,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Q-1은 3P-15가 되고, 왔다 갔다 하시면 3P-Q라는 친구가 넘어가니까 1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여러분이 P값, Q값 뭐 하시면 되는 거야? 구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직접 풀어보면 수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면 뭔가 복잡한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직방도 그렇고 원방도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림을 안 주면 내가 그림을 뭐 해야 돼? 예측을 해서 추측을 해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조금은 필요해요. 계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자, 4번.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근데 이제 뭐 꼭지각을 지난다 라는 얘기 알겠지? 꼭지각을 지난다 그럼 너무 단순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제 1번 삼각형하고요, 여기 이제 2번 삼각형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고,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으면,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넓이라는 거는 길이 두 개를 곱해서 내는 거거든. 근데 두 삼각형이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길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길이, 즉 밑변의 뭐가? 길이 b가 바로 넓이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넓이를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은 얘를 뭐 BC라고 한번 해보면 BC의 여기는 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꼭지점하고 얘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BC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또 이제 마찬가지로 2등분이 아니고요. 뭐 얘가 이렇게 그어졌을 때 S1이 뭐 S2가 S1에 S2는 S1의 뭐 4배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K라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K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BC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1대 4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내가 뭐 하면 되겠어? 구해서 이 내분점과 꼭지점 두 점을 이용해서 직방을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똑같은 내용이죠. 원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x절편, y절편 알려줬다라고 하면 뭐 2등분한다. 2등분은 그냥 중점이니까, 그쵸? 그럼 x절의 절반, y절의 절반을 이렇게 얘가 지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뭐 S1, S2 했을 때 S1은 S2의 뭐 3배다. 그럼 얘가 3대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었어? 자, 세 점이 있습니다. A가 이렇고요. BC가 이렇습니다. 꼭지점 A를 지나고 그러면은 0,2라는 점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2등분한다. 2등분한다라는 거는 1대1. 그쵸? 그러면 얘는 중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넓이가 뭐 아까 말한 대로 몇 대 몇이다. 그러면은 그 내분점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중점이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2가 되고요. 2로 나누니까는 1,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0이니까 뭐 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사실 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X절이고 얘는 Y절이 되겠지. 직방 구하라 하겠네. 그치? 그러면은 뭐 1분의 X, 2분의 Y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1, 2, 3, 4, 5번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는 보통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쓰고 양쪽에다가 뭐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겠지. 2 곱하면 2x 플러스 y 빼기 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알아듣겠어? 만약에 뭐 함수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y는 x절분의 y절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절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왜 못 푸냐?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여러분 자 원점 얘가 5고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9죠. 여러분 혹시 이 좌표 구할 수 있나요? 얼마예요? 6,0이죠. 당연하죠.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축에 대해서 얘네가 뭐란 얘기야? 대칭관계라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3이란 얘기니까 그쵸? 당연히 얘도 3이 돼야 되겠죠. 이걸 혹시 생각 안 나셨으면은 2차 함수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냐? 6,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자, 그렇게 됐고요. 자, OAB니까 얘가 B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y 꼴 mx가 OAB의 넓이를 뭐 한다고 얘들아? 2등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돼? 좀 지나야 되잖아.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 무조건 지나야 돼. 그치? 여기 2등분한대. 당연히 어디 지나면 돼? 중점 지나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선 그으시면은 게임은 오버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MA라고 한번 해보면 MA 좌표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A, B의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9니까 2분의 9가 될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9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얘는 뭐야? M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뭐 여기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9는 2분의 9 M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니까 M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풀었으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못 풀었는지 잘 체크 한번 하시고 혹시 이 점의 좌표를 못 구했다면 이거는 꼭 생각 좀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어? 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야. 지금 전체로 계속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삼각형의 넓이 2등분 했고요. 사각형 넓이 2등분이고요. 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들 있지. 규칙 있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2등분이라는 거는 대각선의 교점이죠. 얘를 지나서 아무렇게나 그으면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어? 2등분이 되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좌표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점을 뭐 한다면 지나간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등분을 시키는 직선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어디 지나면 되겠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나고 얘를 2등분한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C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게 그으면 얘네 둘이를 뭐 하는 거야? 2등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의 좌표는 2,4가 될 것이고요. C의 좌표는 6,2가 되고 얘를 우리가 M이라고 한번 해보면 M이라는 친구는 2하고 6이니까 8이죠. 2로 나누면 4가 될 것이고 4하고 2, 6이니까 2로 나누면 3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기울기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죠.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분의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5가 돼서 기울기가 1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럼 y라는 거는 기울기가 1이니까 굳이 의미 없죠. x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점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직선 기울기가 1이네요. 기울기가 1입니다. 그쵸?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같다라는 거죠. 넓이를 3등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O, A, B, C는 4, 9, 36이고요. 이거를 3등분을 하게 되면 각각의 넓이는 12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도 12가 돼야 되고요. 얘도 12가 돼야 되고 얘도 1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 가로가 4니까 얘가 4라면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 3이 되는구나. 마찬가지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가 있어. 이 길이가 9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는 게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응? 6이 돼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잘 봐봐.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맞죠? 그러면 요만큼,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도 얼마가 되겠어?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얘들아?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뭐니까? 1이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니? 7이지 7.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하고 여기 있는 이 길이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합이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돼.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약간 대칭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대칭관계로. 왜 그러냐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넓이가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알아듣겠어? 그럼 결론 다시 한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쪽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얼마나 그랬어? 2라고 했네요.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들어? 당연히 그러면은 이 길이가 1이니까 B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잖아. Y절편이니까. 그러면은 1에다가 3도 하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해설지는 전혀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없는 딱 중학교 2학년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던 문제야. AC가 0보다 크다, BC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뜻이지? AC의 부호가 같다. BC의 부호가 같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C 부호가 같고 BC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A, BC 부호가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A, BC는 모두 다 양수거나 모두 다 뭐거나 음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네가 양수냐 음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만 체크하면 되니까 A, B가 일단 같다, B, C가 같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얘는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라는 거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도 뭐가 되는 거니?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도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지. 왜냐면은 AB 부호가 같은데 마이너스가 곱해졌고 BC 부호가 같은데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둘 다 당연히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x 얘를 y라고 보면 음수 쪽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2, 3, 4분면을 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알아듣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 보면은 A, B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B, C는 부호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B는 반대니까 뭐 표현을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봐도 되겠지. 또는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간에 A, B, C라고 한다면 그러면 A, B의 부호가 뭐라고 해서 반대라고. 반대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얘는 뭐라는 얘기야? 양수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리고 BC 부호는 0보다 큰데 마이너스니까 음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Y절편은 음수인데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1, 3, 4가 되는구나 뭐 이런 말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AC 부호가 뭡니까? 같죠. 근데 B가 얼마예요? 0이야. B가 0이라는 건 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얘는 X는 A분의 뭐가 되는 거니? C가 되겠지. 근데 AC가 0보다 크니까 너는 0보다 뭐 하겠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X축, Y축이 있고요. 얘가 이제 X라고 한다면 X 값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1사분면, 4사분면이 지나가는 사분면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됩니다. 여기 봅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평행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중딩이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쵸? 그런데 뭐도 가능하냐? 수직일 때 이게 바로 고등에서 나오는 추가된 거라고 보면 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제 뭐 1번 직선하고 여기 있는 2번 직선이 뭐가 달라야 돼? 기울기가 달라야 되겠지. Y절편은 상관이 없어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Y절편이 만약에 같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이 Y절편이 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Y절편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 한 점이 뭐 어딘가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의 포인트는 1번 기울기 M1, 2번 기울기 M2 얘가 같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평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M1하고 M2가 같아야 되고요. Y1, Y절편 얘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일치한다는 얘기는요. 기울기 같아야 됩니다. M1, M2 Y절편 Y1, Y2라고 표현하면 얘도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수직 이게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가 공부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직이 된다는 거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M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M2라고 하면 여기 관계는 뭐냐면 M1과 M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그럼 M1하고 M2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니네 둘이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면 우리는 이 둘이를 뭐라고 부르지? 역수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너는 역수. 그런데 1이 아니고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럼 두 부호는 뭐 하라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었어? 결론적으로 이 두 기울기는 역수이면서 부호가 뭐가 되면 되겠어? 반대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M1하고 M2가 두 이제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역수의 부호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알겠죠? 애들이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썼던 게 쭉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역수의 뭐라고? 역수 플러스 부호 반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평행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얘는 뭐 3이다. 수직이면 좋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2 때 다 했던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누굴 따오는 거니 얘들아? x 개수, y 개수, 상수항을 따와서 체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x 거하고 y 거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 선생님 조금 추가 설명해주면 a하고 b의 관계가 기울기입니다. 뭐라고요? 기울기. 당연하죠?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로 가고 b가 넘어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b분의 마이너스 a가 기울기거든. 어쨌든 간에 a, b가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얘들아? y절편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게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행이라는 거는 앞에 쪽은 같고 뒤에 쪽은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아들어?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 같고요. Y절편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은 뭐 A하고 A 플라인 곱한 거와 B하고 B 플라인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알겠지?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기울기 빨리빨리 구할 수 있잖아. 참고적으로 얘들아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퀄 0이 있을 때 기울기는 뭐가 되냐? 한 번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기 있는 B는 분모로 가야 되겠지. 그치? 왜 그러냐면은 B, Y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 Y의 개수 분의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얘 거 따오고 이렇게 따와서 곱하고 더해서 0 만드는 거보다 이거 기울기 바로 알 수 있잖아.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기울기 얼마라고? y 거분의 x의 부호 반대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수직은 그냥 굳이 이렇게 외우지 말고 수직 관계라고 한다면 두 기울기 M1과 M2가 역수이면서 부호가 반대인 이런 상황이면 된다. 이걸로 그냥 밀어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뭐 평행 일치는 여러분이 뭐 금방 해보시면 되고요.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y 거 분의 뭐가 된다고? x의 부호 반대 이렇게. 알겠지? 얘는 뭐가 된다고요? a 더하기 4 y 거 분의 x 거의 부호 반대니까 사실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어차피 마이너스는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상관없으니까. 알겠니? 그럼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역수이면서 뭐 하면 된다고? 역수이면서 뭐 하면 된다고? 부호 반대. 그러면 당연히 얘가 a분의 뭐가 되면 되겠어? 3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a 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하고 평행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를 내가 가져오겠다 이 얘기지. 기울기가 얘고 얘를 지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풀려면 기울기가 만약에 정수라면 뭐라면? 정수라면 이렇게 안 풀고
y 이퀄 이게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3x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얘를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니? 6. 얼마라고? 6이잖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근데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빼기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굳이 이렇게 써서 이거를 한 번 더 계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뭐 하겠어? 필요 없겠지. 알아들어? 얘하고 뭐라고? 수직. 그치? 수직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되니? 2분의 1. 맞죠? 2분의 1.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써버리시고 30원은 얼마니? 마이너스 6. 근데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7.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두 개 쓰고 이 문제 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를 지난다. 그러면 내가 G 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지? X 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일이고 6이잖아. 3 나누니까 2, 될 것이고요. 이거 6에다가 얘니까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직선 AB의 뭐라고? 수직이라 그랬지. 그럼 AB는 이걸로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기울기 얼마야? 여기서 얘를 빼면 7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내가 필요한 기울기 M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y라는 친구는 이렇게 뭐 정수가 아닐 때는 그냥 암산하기 안 좋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알겠지? 양쪽에 얼마 곱할까? 7 곱하자. 2 곱하자. 얼마 곱하자고? 2. 그러면 이 y는 없어지고 여기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7x가 될 것이고요. 곱하니까는 14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 2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내가 체크할 포인트는 결국에는 얘가 7x니까 니네가 뭐 해야 되겠어? 넘어가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7x 이거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 2하고 마이너스 20이네요. 두 개 곱하라니까 답은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자 AB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B 성분을 얘들아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은 이미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잖아. 두 가지 말이. 그치? 그럼 이 수직이라는 말은 나는 당연히 AB의 기울기의 역수에 부호반대 하면은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누구를 내가 구할 수가 있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2등분을 한다라는 이 말 덕분에 2등분이라는 거는 당연히 AB의 여기 M은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점을 내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직선 L 구하는 거는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요. AB 기울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빼니까 2분의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다. 그렇지? 그럼 내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뭐가 되냐? 3분의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한 점은 1하고 3이니까 2가 될 것이고요. 두 개 더하면 2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기울기 얘를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y는 3분의 1에 x-2 더하기 1로 해서 풀어만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별거 없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 ABCD 이렇게 있습니다. AC의 좌표가 각각 A가 2,0이라고 했고요. C는 3,5라고 했네. 그치? 얘들아, 알고 있죠? 이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 수직이 되게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A 시자표가 이렇게 됐을 때 BD의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C의 수직 이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 기울기 내가 구해볼게요. 이거 기울기 얼마가 됩니까? 1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분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점은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니? 2분의 5. 얘네 더하면 얼마가 돼?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1 하시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다가도 5를 곱해야 되지만 여기다가도 뭘 곱해야 돼? 2 곱해야 되겠지? 양쪽에 뭐 곱할까? 10 곱하자. 10 곱하면 얘는 15i가 될 것이고요. 10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10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x고요. 곱하니까는 플러스 5가 되겠지. 더하기 뭐가 되겠어? 3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5인 거 보니까 얘네들이 넘어가서 2로 뭐 하면 되겠니?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로 나눌게요. 넘어가면서 x 되겠지. 2로 나누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5i. 여기 마이너스 얼마? 15는 0.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a는 1이고 b는 뭐가 되니까? 5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